자, 안녕하세요. 그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저품질 관련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죽었다, 문제 생겼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행간에는 저품질이라는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품질이라는 얘기는 없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저품질이라고 부르는 거지, 네이버 역시도 이런 저품질이라는 현상은 있다고 말을 하진 않죠. 다만 스팸 필터라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팸 필터라는 거는 간단한 게 있으시죠? 여러분도 뭐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같은 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금치거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유해 키워드라고도 하는데 네이버는 이런 스팸 단어 또는 금치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혹시나 나쁜 포스팅이나 또는 지나친 불법 포스팅들을 걸러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뭐 성인부터 시작해서 사행성, 음란성, 뭐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말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뭐 디테일한 이야기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포스팅한 거를 지금 발행하기 전에 영상을 찍는 건데, 일단은 저품질 단어라는 거는 왜 존재하냐면, 많은 분들이 저품질에 빠지죠. 하지만 저품질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저품질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편의상 우리들이 만들어낸 단어지 네이버에서 만든 단어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강사님들은 저품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스팸 필터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팸 필터. 그러면 스팸 필터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네이버가 모든 글을 다 걸러낼 수는 없죠.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네이버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 게시글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인지를 하고 그 단어를 금칙어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금칙어가 블로그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면 그 게시글을 누락이나 또는 많이 생성이 되면 저품질로도 그러니까 스팸 필터가 잡아서 검색 저하를 시키죠.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저품질의 시작입니다. 물론 저품질은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와 여러 가지 수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포스팅 하나 했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해야 될 분야, 하지 말아야 할 분야, 해도 되는 표현,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을 쓰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점점 지수의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네이버라는 거는 좀 더 좋은 글, 양질의 블로그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쓰지 말아서 뭐 일상 포스팅을 많이 해라, 좋은 글을 많이 써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포스팅 안에 제목이나 포스팅 안에 또는 이런 사람이 쓰는 행태, 형태나 이 패턴 등에 따라서 이 글이 흔히 말하는 저품질 블로그냐 또는 좋은 블로그인지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 정도는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블로그 저품질 확인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 한두 가지가 조합이 된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방문자로 인지를 하시죠. 방문자가 뭐 조금 한 10분의 1, 2 정도 줄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1000명 들어온 사람이 900명 들어왔다, 800명 들어왔다, 다 저품질인가? 아니에요. 근데 1000명 들어오는 사람이 방문자가 10명, 20명, 100% 저품질이죠. 자, 선생님, 제가 최근에 글 쓴 게 다 검색이 안 돼요. 저품질인가요? 아니에요. 글을 하나 더 써볼 건데, 최신 글은 잘 뜬다? 그러면 저품질은 아니에요. 근데 뜨긴 뜨지만 말도 안 되는 글들, 약한 키워드도 안 뜬다 하시면 저품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저품질이 아닌지 맞는지 정도는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일상 콘텐츠가 일상 포스팅을 많이 해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이버가 상업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죠. 자, 일상을 많이 쓴다고 해서 네이버가 좋은 블로그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일상을 많이 쓴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에요. 기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업적이냐 일상적이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글 안에 키워드, 표현, 단어 이런 걸 가지고 상업적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일상 포스팅 많이 써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헛일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일상 포스팅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일상 포스팅을 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지수가 올라가죠. 단순히 일상만 주구장창 쓴다고 해서 저품질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일상을 왜 써야 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포스팅에 저품질이 걸렸습니다 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저품질이 걸릴 수는 있어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단순히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문제 생겼다고 저거 저품질 걸리는 키워드인가 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몇십 명, 몇백 명이 나오면 저 키워드는 쓰면 안 돼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포스팅 몇 개 정도 뭐 한두 명 죽었다? 그런 거를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쭉 창 좀 옮길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저품질이 걸린다는 거는 단순히 한 사람만 딱 저품질이 걸린다고 해서 그 키워드 저품질 키워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걸렸어요 라고 나와야지만 저품질 요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만 포스팅 안에 유해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네이버가 유해 단어가 있으면 얘를 막습니다. 이거는 맞을 수 있지만 포스팅 하나 했다고 해서 바로 죽진 않아요. 다만 이거는 누락은 잘 될 겁니다. 집중 단속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떤 고민을 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정위에서 가끔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과대 광고, 과장 광고 또는 쓰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서 그걸 쓰면 사람들이 죽는다건 극단적이고 큰 질병을 얻을 수 있다 하시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움직여요? 공정위에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이런 그런 공문 같은 게 내려오게 되면 단순히 모니터링 당연히 해줘야겠죠. 만약에 그런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시글 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게시글을 빠르게 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지만 하지만 이런 4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요 안에서 1, 2, 3번 안에서 해결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여기 뭐가 있냐면 병원 포스팅을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또는 선생님 내가 내 돈 내고 갔다 온 건데 왜 병원 포스팅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병원 포스팅 자체는 일단 다 불법입니다. 누가? 일반인이 하면. 가끔 대행사나 강사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 포스팅 해도 상관없다. 그건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병원 포스팅은 합법적이려면요. 무조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없으면 병원 포스팅 불가능해요. 내가 의사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원조차도 비포 애프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심의를 받습니다. 병원조차도. 왜? 병원법이 이제 의료법이 되게 강화됐기 때문에 해서 많은 대행사나 마케터 분들도 병원 마케팅을 할 때 심의를 받고 심의를 통해서 이 광고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아야 그거를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일반인들이 병원 포스팅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고요. 그 다음 보니까 이 병원법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건 네이버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 왜 네이버가 안 움직여요? 얘는 네이버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의료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네이버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법의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쓰면 고소까지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움직입니까? 대부분 혹시 블로그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내가 병원 포스팅이라든가 의료약품 포스팅하게 되면 누가 움직여요? 보건소에서 신고를 합니다. 왜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품질을 떠나서 이미 병원 포스팅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근데 저 병원 포스팅 블로그 문제 없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없죠. 왜? 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차 신고라고 하죠. 2차 제재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내가 썼는데 안 죽었는데요. 하는 분들은 운이 좋아서 제가 신고를 안 당한 거죠. 신고를 잘 당하는 지역에서 포스팅하면 포스팅 올리자마자 몇 시간 뒤에 내려갑니다. 하면 신고 당하기도 하고 며칠 만에 신고 당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병원 포스팅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내가 라이센스가 없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블로그 소중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품질 탈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네이버는 특정 유해 요소들이 블로그 안에 발견이 되면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요소들이 없어졌으면 당연히 네이버는 제재가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되게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이고 되게 간단한 이야기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 요소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 될 수 있는 포스팅이 삭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어디서 들었다고 해서 막 대량으로 비공개 삭제해버리면 오히려 더 빨리 죽습니다. 저분이 더 빨리 가속돼요. 대량의 수정 삭제는 썩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삭제가 능사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품질에 걸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은 생각보다 그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좀 높은 편이었지만 점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알다 보니 저품질이 옛날에 비해서 탈출하는 확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물론 저품질 강의를 하고 있고 저품질 관련된 뭐 케어를 하고는 있지만은 저품질이 100%는 아닙니다. 어떤 강사든 어떤 사람이든 저품질을 100%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저희는 수강생이 3,000명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케이스와 다양한 케이스, 다양한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거나 좀 더 빠르게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험이 많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쌤도 흔히 말하는 1, 2년 차보다는 막 3, 40년 차의 선생님들을 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다양한 케이스를 접했기 때문에 딱 똑같은 문제가 했을 때도 경력이 많은 분을 좀 더 다양한 루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밖에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도 100%풀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선의 저품질 탈출은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수강생분들이 저품질 재발률이 그래도 한 80% 정도는 다 피하고 계세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100%까지 다 막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품질 탈출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어떻게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했지만 워낙 온라인상에 많이 퍼지고 하다 보니 그런 방법도 다 막힌 형태고, 현재는 저품질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특정 문제 요소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IP, 글, 이미지, 텍스트, 제목, 본문, 스팸성, 유해성, 사행성, 음란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소를 빨리 찾아내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할 게 없으면 이제 삭제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보편화된 방법들이죠. 다만 삭제나 비공개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해야 한다는 거, 모르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70 이상 저품질이라는 거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요. 어차피 오늘은 그렇게 많은 얘기는 할 거 아니어서 72시간 저품질도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블로그 포스팅 안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